19세기 초 볼타의 전지 발명. 인류는 비로소 에너지를 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내 손 안의 에너지 전지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해 발생 없이 세상 곳곳을 누비며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저장된 에너지를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세상을 움직이는 힘 2차전지, 인류의 상상도 현실이 된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팔린 휴대폰은 약 17억 대. 세계 인구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다음 태블릿 PC 이런 거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발전한 것도 물론 전자기기의 발전도 있겠지만 전지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게 지금 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기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어느덧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를 가능케 한 원동력. 휴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전지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지란 전기적 성질을 띠는 두 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도구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이탈리아 물리학자 볼타가 구리와 아연을 통해 만든 볼타 전지가 그 시초다. 전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전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 즉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차 전지입니다. 반면 이것은 2차 전지, 다 썼더라도 충전을 통해 다시 쓸 수 있는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시작은 1859년, 납과 황산을 재료로 한 납축전지를 들 수 있다. 값이 싼 대신 수명이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휴대폰과 노트북에 쓰이는 2차 전지는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다. The development of the lithium-ion battery in the early 90s revolutionized how we use portable devices. 전 세계 매장량의 75%가 소금 호수에서 추출되는 탓에 소금 호수의 녹색 에너지로도 불리는 리튬. 알칼리성 금속 물질로 이온 상태에서 다른 금속들보다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는 다른 2차 전지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장 가볍고 작은 부피의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20년 전, 10년 전에 휴대폰이 거의 벽돌 수준의 휴대폰을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지 기술이 그때는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는 배터리가 쓰였었는데 상당히 볼륨이 크고 무거운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이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상당히 작아졌고요. 그에 따라 가벼워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었죠.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 최첨단 전자제품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저마다 화려한 기능들을 뽐내는 이 기기들도 하나같이 2차 전지를 심장으로 품고 있다. 심장이 보다 작아지고 또 가벼워질수록 카메라나 노트북, 스마트폰의 휴대는 훨씬 용이해졌다. 웨어러블 기기나 로봇 역시 예외가 아니다. 네, 전자기기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미래형 2차 전지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원통이나 네모난 캔 모양 일색이었던 2차 전지는 최근 외형 변신을 꾀하고 있다. 더 얇아지는가 하면 곡선형으로 휘기도 하면서 스마트 기기들의 디자인마저 결정짓게 됐다.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플렉서블이나 웨어러블 또는 스트레쳐블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전원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스트레쳐블 해야 되고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외형의 변신은 우리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다. 스마트 기기들은 더 이상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쓰고, 신고 다니는 SF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늘 도구를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에서 해방된 셈이다.
360도로 꺾일 수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기존의 전용화된 틀을 완전히 벗어난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의 적절한 형태의 어떤 배터리, 뭐 목걸이형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그 케이블의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1, 2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전지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신성장 분야가 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이다. 휘발유를 원료로 내연기관에서 동력을 얻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와 모터를 통해 동력을 얻는다. 다시 말해 엔진이 아닌 2차 전지가 심장인 셈이다. 재밌는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차 전지만 개발됐다면 과연 우리가 전기차 개발을 꿈꿀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모터가 심장인 전기차 개발도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우리 생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 자동차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불과 3, 4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던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전기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GM과 포드, 닛산 등 내노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너도 나도 전기차 사업에 사활을 건 지 오래다. 심지어 미국 전기차 제조기업인 테슬라는 최근 통 큰 결정을 내렸다.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제조 특허들을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나선 거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여전히 더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를 우린 2차 전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Today's lithium-ion driven vehicles can go 150 miles. But at least for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150 miles is not considered far enough, and the cost is still high. So we're trying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of lithium-ion battery, or next generation of batteries that will let us even higher energy density so that we can make even smaller devices or be able to travel further distances with a given size battery. 당장 전기차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큼 배터리 성능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당 40~5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이나 미비한 충전 인프라 역시 전기차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기술도 시장도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간 판매량이 4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오는 2020년이면 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다고, 특히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시장은 지금 굉장히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에 비해서 10배, 20배, 100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양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겁니다. 향후 10년 안에 충분히 전기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의 가격을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반가운 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괄목할 만한 선전 덕분이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 기업 6곳 가운데 1, 2위가 국내 기업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2차 전지 둘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의 제품일 정도다. 여기에 해외 유수의 자동차 기업과의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2차 전지에 관한 한 세계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고, 근데 최근의 분쟁들은 대부분 다 한국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견제를 받을 만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 8월 14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이 그야말로 아비규 안에 빠졌다.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이 찾아온 곳이다.
당시 5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암흑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전 사태는 사흘간 계속되면서 6조 원이 넘는 피해를 낳았다. Would be Hurricane Sandy, which struck the northeast U.S. a couple of years ago. Massive hurricane, tremendous amount of damage, lots of customers without electricity. 겪어보지 못한 우리로선 대규모 정전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아마 대부분은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 정도로나 여길지도 모른다. 3년 전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당시 쓰나미가 휩쓸고 간 고통만큼이나 또 다른 괴로움은 바로 대규모 정전 사태였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번에 후쿠시마 사태도 있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계획 송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냉장고가 꺼지게 되면은 음식도 상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하고 그다음에 전철도 못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ESS로 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가정용 ESS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불리는 ESS. 평소 남는 전기를 아껴뒀다가 전력이 부족할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장치를 뜻한다. 수도 도쿄와 인접한 야마나시현에 사는 일본인 마에카와 신고 씨. 3년 전 대지진 당시 정전 사태에 쓰라린 고통을 느꼈던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당시 교훈을 되새기듯 그는 새 집을 지으면서 ESS 설비도 함께 달았다. 정전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한 거다. 日本は各場所で地震があってで東北ですごい地震があって長い時間停電になったりとか、電気が自給できないっていう事例をちょうど家を建てる前に経験して見聞きしてたので、自分たちも家を建ててもし近くで地震があって、ここですと実は富士山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富士山が噴火して地震になるということも想定の中にあるのでそういう時に停電になって電気を自給できるっていうのはやはり必要だっていうのを痛感したので ESS 설치 효과도 이미 톡톡히 봤다는 그는 어느새 ESS 홍보대사라도 된 듯하다. 実際停電して体感的には10秒ぐらいか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音がしたのはもっと早く音がなんか鳴ってたので数秒で変わ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블랙아웃의 사각지대가 늘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지난 2012년 9월 다행히 대규모 정전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우리 역시 가슴 철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전력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등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We look at the cost of batteries as coming down over time, and the cost of solar is coming down over time. The cost of fossil fuels is going up, and the cost of generators is going up, and more countries are also starting to charge for the greenhouse gas impact that those generators have. And so the cost of producing fossil fuel energy while staying within tighter and tighter greenhouse gas restrictions is part of the driver.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이 손꼽힌 지는 오래다. 하지만 해가 지는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그림의 떡으로만 비칠 수도 있다. 지금의 전력 체계로는 전력을 공급받는 즉시 써야 하고 전력 공급량은 늘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ESS다. 마치 가뭄에 대비해 물을 비축해 두는 저수지처럼 태양광과 풍력이 한창일 때 혹은 심야에 전기를 쓰지 않을 때 전력을 충전해 뒀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ESS가 가진 매력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발전원입니다.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발전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이동시켜주는 것, 즉 시간차를 극복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바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뜨겁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풍력 단지 조성에 너도나도 뛰어든 상태다. 에너지 부족 사태 해결과 함께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So we know that generating more clean energy, using less dirty energy, wasting less energy overall can be good for business and consumers. And it's also good for the world that we leave for our children. 캘리포니아 주청사가 있는 세크라멘토 시티. 오는 2020년부터 이곳은 공급 전력의 3분의 1을 빛과 바람 등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어야 한다. 영화배우 출신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 시절 주 정부가 전력 공급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33%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that requires California to maintain by 2020 to have 33% of our energy from renewables, wind, solar, geothermal, and those types of systems. And those aren't as reliable as a power plant. So there's variability in their performance and energy storage.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조달 계획에 PG&E와 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디슨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이 뛰어들었다. 2013,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established targets for its regulated utilities for energy storage. That target is 1,325 megawatts. For PG&E, our portion is 580 megawatts.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 테아차피. 인디언 말로 바람의 언덕이란 뜻이다. 수천 개의 풍력 발전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33% 달성을 위해 쉴 새 없이 온몸으로 바람을 받아들인다. 볼거리로도 유명해진 이곳의 전력 생산량은 시간당 4.5기가와트에 이른다. 무려 3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다. 이 거대한 테아차피의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ESS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ESS를 통한 전력체계 개편에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한국전력은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전력 관리와 통제는 물론 각 층마다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한전 구리 남양주 지사는 연간 소비량의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전력망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소비자를 정보통신망으로 한데 묶었다.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실제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은 지금 저희는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한 빌딩에 그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확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희 스테이션 한 군데에서 인근에 있는 이제 다른 설비들, 다른 전력 사용량, 여기는 뭐 학교도 있고 뭐 세무서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제어를 하면은 좀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전력 시스템이 있다.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남는 건 저장해 뒀다가 사고 팔 수도 있는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다. 급격히 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줄 대안으로 떠오른 분야다. 미국에서도 또 태풍 샌디 이후에 많은 지역이 정전이 됐지만은 일부 지역은 살아났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 레벨로 별도의 전원을 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For a residential home, you just have the home with solar, but in a community or in an industrial park, you could be doing a microgrid where you would actually do the same thing, where sometimes you would be importing energy and sometimes you would be exporting energy, and you'd be paid for that energy you exported. ESS를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는가 하면 남는 에너지는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은행과 시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제주 모슬포항을 떠나 남쪽으로 5.5km 떨어진 섬 가파도. 섬 전체가 가오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에서 바라본 가파도는 평평한 접시 하나를 물 위에 띄워놓은 듯한 모습이다. 해발 21m,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작다는 섬 가파도입니다. 가파도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외딴 섬이라 그런지 가파도의 역사는 상당히 짧다. 19세기 중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데 섬 주민이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꾸린다. 흔한 슈퍼마켓 하나 없어도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는 이곳 주민들은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섬 안에서 구한다. 심지어 전기도 말이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2대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지나 섬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발전소를 찾았다. 가파도 섬 전체 전력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지금 문제는 이 풍력의 2012년에 WCC 총회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그 가파도 CFI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풍력이 250kW 2개, 그리고 이제 PCS가 1MW 1기, 그리고 배터리가 현재 1MW, 그리고 태양광이 각 주민들이 상계 거래를 하면서 3kW짜리가 총 38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섬 전체 주민이 쓰는 전력량은 하루 평균 3.5MW. 아직은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디젤 발전기에 대한 전력 의존율이 90%에 이르지만 이 비중을 점차 낮춰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게 이곳 가파도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의 목표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용량은 한 1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양은 하루 평균 한 3.5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5메가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한 어느 정도 완충전, 완방전을 빼고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우뚝 솟은 야자수가 인상적인 가파도 내 유일한 학교 가파초등학교. 전교생이 7명뿐인 아담한 학교다. 미래의 바이올리스트를 꿈꾸며 연주를 거듭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올 초부터 이 학교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참여했다. 덕분에 냉난방기기를 자유롭게 쓰고도 전기요금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비싼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들이 수두룩한 대도시들과는 대조적이다. 마을 곳곳, 집집마다 내걸린 태양광 설비가 이제 가파도에선 익숙한 광경이 됐다. 스스로를 가파도 토박이라고 소개하는 이권택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줄었다며 만족해한다.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참여한 덕분이다. 제일 안 나올 때는 48,000원 그 시체로 나가고 이 해양열 현무제는 7,000원, 8,000원 나오니까. 에너지 자립섬을 꿈꾸는 가파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만든 에너지로 섬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으로부터 비싼 전기요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나중에 이런 피크를 다 감당하고 나면 평시에는 이 설비들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ES 저장량. 그러면 그런 에너지 소비량을 주변국의 그리드가 구성된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아니면 가까운 우리 뭐 북한 동포라든지 여기서도 전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팔 수가 있거든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코리아. 에너지 확보와 발굴에 우린 늘 목말라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이 어쩌면 앞으로는 생소한 말이 될지도 모른다. 나날이 발전하는 2차 전지 덕택에 우린 소통과 이동의 자유를 넘어 에너지 수출국이란 지위까지 넘보고 있다. 에너지를 가장 먼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제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달려있다.